좋아요 눌러주세요. 하이퍼도 잊지 마시고요. 제목 청약.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집값이 올라가면 이혼율도 올라간다. 결국 집과 부부 사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죠. 오늘의 이야기는 대한민국 부동산 광풍이 일던 때 집이 거대한 소용돌이가 되어 모든 것을 삼켜버린 한 부부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의뢰인 다 왔어요. 여자가 와요. 그러니까 남편분의 불륜이 의심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결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싸운 적도 없고요. 딩크족이라 아이도 없어요. 친구처럼 연인처럼 그렇게 잘 지냈었는데 서로 숨기는 것도 없었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TV에서 본 바람 피우는 남자들이 하는 짓을 그대로 제 남편이 하고 있더라고요. 뭐 핸드폰을 갑자기 나가서 한다든가 아니면 핸드폰을 같이 있을 땐 뒤집어 놓는다든가 그런 것들이요. 근데 이제 의심하게끔 남편의 행동이 바뀐 거야. 그랬더니 남편이 자다 말고 또 갑자기 없어졌어. 갑자기. 그리고 막 새벽에 들어올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늦는다 그래서 기다렸는데 아직까지도 안 올 때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특히 가장 의심이 되는 건 이거예요. 그래서 보는데 카드 명세서예요. 저희 남편 월급이 380이에요. 근데 항상 카드값이라고는 100만 원 남짓한 100만 원이 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요즘 들어서 카드값이 월급만큼 나오질 않나. 게다가 카드 명세서를 이제 숨기기까지 하더라고요. 아니 이것도 명세서 나온 날부터 일부러 연차까지 써가지고 우편물 오길 기다려서 받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지금. 그러니까 남편이 뭔가 숨기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뭐 물어보신 건 없으세요? 했더니 네. 그 TV에서 보니까 의심이 되더라도 절대 티내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잘하셨습니다. 이쪽은 저희가 전문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갖고 이제 그렇게 시작된 불륜 조사. 그땐 몰랐습니다. 평범하다고 생각했던 의뢰가 이런 방향으로 흘러갈 줄은요. 그러니까 남편이 중소기업 과장이에요. 네, 아내분 말로는 조수가 이제 돈 드는 취미생활도 안 하고 친구도 안 만나는 사람이래요. 근데 차도 유지비 든다고 대중교통 이용한다는 사람인데 근데 카드값이 월급만큼 나온 거면 진짜 수상하긴 수상하다. 자 남편 나온다 하고 남편을 추적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제 야근은 안 하나 보는데 오늘은 이제 그러게 퇴근하시는 것 같은데 따라붙자 그러고 따라붙어요. 아내한테 야근한다고 말했던 남편이 회사를 나오는 걸 목격한 저희는 즉시 그 뒤를 따라갔고 근데 이제 아까부터 계속 이렇게 시계를 봐요. 근데 시계를 보고서 예상을 뛰어넘는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웬 여자와 대화하는 모습 발견. 이거 저건가 그래서 딱 봤는데 웬 여자가 준호 씨 이제 왔어요? 그래서 지금 올 줄 알고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안 추웠어요? 막 그러면서 웬 여자랑 되게 다정하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자 드세요. 막 그러면서 이제 뭐 음식 같은 거 나눠주고. 근데 여자 쪽이 좀 더 적극적이에요. 이 남편은 네네 말해서 이제 받아주는 것 같은 느낌. 근데 아빠 하면서 웬 애가 이 남편 준호 씨한테 달라붙어. 아빠? 이 집 딩크족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의뢰인 남편은 불륜 상대는 놀랍게도 새 아이의 엄마, 심지어 아이들까지 함께 만나고 있었죠. 하지만 더 기가 막힌 상황은 따로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보다 2시간 일찍 나온 의뢰인 남편. 그가 도착한 곳은 한 어린이집이었습니다. 소율아 안녕 하면서 이제 어린이집 선생님이랑 인사하는데 남편이 하원을 시키는 거예요. 아버님 오늘 소율이가 기침을 하더라고요. 저녁에 열나는지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가서 아이들 아빠 노릇까지 하고 있는 걸 봐선 의뢰인 남편이 아무래도 바람 피는 게 확실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어린이집 선생님조차도 아빠로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떡해요 탐정님 이거 아내분 충격 먹으시겠는데 아이 셋이라뇨. 일단 알려드려야지. 그래갖고 이제 의뢰인을 불러요. 네? 저희 남편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애들 아빠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안녕히 가세요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랬더니 네. 아니 대체 왜? 그랬더니 저희도 이해가 안 가요. 아니 굳이 왜 자기 자식도 아닌 애들의 애 아빠 노릇을 할까요?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셋이나. 근데 아내가 보고 네?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러고 있다는 거죠. 딱 이렇게 좀 침착해. 처음부터 그 여자 보통은 여자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도 이렇게까지 할 거라고 생각 못 했는데 했더니 아시는 분이에요? 탐정이 물어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야 저희도 의뢰인분을 도와드릴 수가 있어요. 했더니 비밀 지켜주실 수 있죠. 그랬더니 이제 네 당연하죠. 저희는 여기서 나간 얘기 절대로 외부로 유출하지 않습니다. 3년 전이었어요. 3년 전으로 흘러가요. 이제 TV를 보고 있는 의뢰인. 그래갖고 이제 둘이서 부부가 이제 TV를 보고 있는데 뉴스에서 오늘도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집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연일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 얘기를 딱 보니까 이제 남편이 뭔 놈의 집값이 자고 이러면 1억씩 떨어 이렇게 붙었냐. 자기가 하면서 이제 막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졌는데 그 다음날 남편이 술을 엄청 마시고 술이 취해서 왔더니 여보 왜 이렇게 술 많이 왔어? 했더니 남편이
아씨, 집주인이 이거 보증금 1억 올려달래 했더니 뭐 1억이나?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빼래. 집 내놓는다고. 갑자기 1억이 우리가 어딨어. 작년에 이제 남편이 자기 친구 집 산 놈은 기분 좋다고 술 사는데 우린 맨날 청약해도 되지도 않고 진짜 어떤 인간은 집값 올라서 좋다고 웃고 나는 맨날 잔소리만 듣게 생겼는데 진짜 이제 그렇게 이제 남편이 이제 집에 대해서 이제 집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남편이 달라지기 시작한 게요. 그러면서 이제 그날부터 남편이 퇴근만 하면 부동산을 맨날 찾아가요. 그래갖고 이제 집 보러 오셨어요? 이제 가니까 이제 부동산에서 네, 저 여기 전세 계약한 사람인데요. 그래, 왜? 했더니, 왜? 이사 가시게? 아니면 사게? 했더니, 저 금매로 나온 게 있나 해서요. 얼마짜리 보시는데? 했더니, 한 4억 정도? 20평대 아파트가 있을까요? 했더니, 4억? 이 양반이 언제적 얘기를 하고 있어. 요즘 빌라도 그 가격은 없어, 이 사람아. 그럼 한 4억 5천 있을까요? 남편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됐고, 딴 데 가서 살아. 안녕히 가세요. 그래서 이제 내쫓아버려요, 부동산이. 그런 거 없다고, 서울에 없다고. 그러니까 이제, 하지만 남편은 포기하지 않았고요. 어떻게든 내 집 마련하겠다고 집념으로 매일같이 퇴근길에 부동산을 들렸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맨날 소장님, 경매 물건 없어요? 싸게 사는 방법 어떻게 알 수 없을까요? 맨날 찾아가서 과일 바구니를 갖다 주고 맨날 찾아가는 거예요, 남편이 집요하게. 진짜 그 돈으로 못 산다니까 그러네. 소장님 제발요. 제가 제 집 마련해야 돼서 그러는데 어떻게 안 될까요? 방법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아시는 분들끼리. 진짜 젊은 사람이 엄청 끈질기네. 알았어, 일단 앉아봐요. 그래갖고 이제 뭘 얘기를 해주는데 그 다음날 이제 아내한테 여보 대박이야. 우리 이제 집 가질 수 있을 것 같아. 그래갖고 무슨 말이야 그게? 했더니 그렇게 부동산에 이제 아내랑 남편이랑 둘이 찾아가요. 그래서 그 옆에 웬 여자가 하나 앉아 있고 부동산 여자가 하나 앉아 이제 부동산 사장님이 이제 거기 앉아있어. 소장님이 앉아있어요. 부동산 사장님이 내가 진짜 부부가 열심히 사는 것 같아서 기특해서 이제 알려주는 거야. 소개시켜주는 거야. 이분 정말 모시기 힘든 분이야. 아파트 청약 쪽에 100점 100승인 거 알지 이분. 장난 아니야. 감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이제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청약 브로커였더라고요. 정준호 씨 얘기를 소장님한테 들었어요. 이제 그 청약 브로커가 시드머니가 그러니까 2억이시라고. 네. 그러니까 적금까지 하면 한 5천 정도는 될 것 같고요. 고정 수입은 남편분이 380, 아내분이 250이고요. 야, 서울에서 이렇게 버는데도 살기가 힘든 거야. 그러니까 380에 아내가 250 돈을 한 달에 얼마나 버는데 미안해요. 주식 투자나 따라오고 계신 건 없으세요? 네. 네. 제가 주식은 위험해서 안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그냥 적금 위주로 돌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부모님한테 도움 받을 수 있는 재산이나 자산 같은 건 전혀 없고? 그랬더니 네. 저희 양가가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저희 양가 부모님 두 분 다 노후가 준비된 건 아니라서요. 그럼 서울은 안 되겠고 수도권 20평대 아파트 정도 괜찮죠? 그랬더니 저 솔직히 다른 루트도 이제 시드머니가 더 필요한 건가요? 그랬더니 이제 브로커가 솔직히 말해서 전 여기 오기 전까지는 다른 시드머니가 더 있는 줄 알고 왔지. 근데 아시겠지만 이렇게 해서는 이 돈 가지고는 멀쩡한 아파트 못 사요. 그랬더니 저희도 그래갖고 청약을 알아보려고 한 거고요. 그랬더니 청약도 자금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거지. 4억대라고 설정한 건 2억에서 맥시멈 3억 사이에서 대출까지만 감당 가능하다고 판단하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드머니 2억에다가 2억은 대출인데 그게 청약 넣는다고 되겠어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선택지가 너무 없는데. 요즘 이 동네 평균 분양가가 6억에서 7억이에요. 서울은 이미 넘사벽 됐고, 이제 수도권 얘기하는 거예요. 청약 당첨된다고 해도 계약금 20% 어디서 구할 건가요?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잔금을 칠 능력은 돼야 되니까 전세금 빼가지고 이제 대출도 이자 받아가지고, 두 분 대책 너무 없으시네.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사장님이 이제 젊은 사람이 뭘 알겠어. 그러니까 자기한테 가르쳐 달라고 우리가 부른 거 아니야. 그랬더니 두 분 조건에 맞는 아파트가 딱 하나 있기는 한데 그랬더니 이제 신축 아파트예요. 그랬더니 신축 아파트인데 저희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기 역세권이라서 서울이랑 접근성도 좋은데 여기가 4억대예요? 네,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매우 저렴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주변 아파트 시세가 10억이 넘는다는 거죠. 네? 한마디로 청약 당첨만 되면 시세 차익을 5억이 넘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당첨이 될 수 있어요? 이제 남편이 막 물어보니까 일단 두 분 청약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점수가 부양 가족 없어서 빵점, 청약 통장은 가입한 지 5년 넘어서 그나마 가점은 있는 것 같고, 무주택 기간도 좀 아쉽긴 한데 가점이 있긴 한데 아시겠지만 낮아요 점수가. 혼인신고도 아직 안 했다고 했죠? 그것도 안 했으니까 했더니
결혼한 지 3년 반, 뭐, 혼인신고해서 신혼부부 특공으로 지원한다고 해도, 이 정도는 바로 광탈이에요. 답이 없어요. 이거는 지금 조건 자체가 전혀 안 맞아. 그럼 뭐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저희 진짜 열심히 살고 있어요. 이거 당첨만 되면 뭐 투잡을든 뭐 허리띠 졸라면서 어떻게든 돈을 더 모을 수 있습니다. 애를 가질 생각도 없으니까요. 이제 그렇게 하니까. 뭐든 해볼게요. 제발 좀 알려주세요. 이제 그러니까. 정말 뭐든 할 수 있겠어요? 이제 브로커가 딱 그렇게 얘기했더니 네, 브로커는 우리에게 방법을 알려줬고요. 우리는 며칠 뒤 다시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혼인신고를 하세요. 그랬는데 이제 브로커, 부동산 아줌마, 웬 여자, 그리고 우리 부부가 이렇게 앉아있어요. 책상에. 근데 브로커가 우리 부부한테 혼인신고를 하세요. 그랬더니 혼인신고요? 그쪽 말고 이쪽이랑 여기 남편분이 지금 아이셋 엄마 혼인신고를 하셔서 다자녀 특공에 지원을 하면 청약 당첨될 확률이 훨씬 높아지거든. 더군다나 이분은 영위한 자녀가 지금 3명이라 가산점이 더 높아요. 어떠세요? 그랬더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아내가 듣기엔 어이가 없잖아. 그랬더니 쉽게 말해서 위장 결혼을 하라 이런 말이에요. 위장 결혼이요? 사람들은 착각하는 게 좀 있어요. 부동산은 말이죠. 집을 사는 게 아니에요. 타이밍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이 집이 청약 당첨되기라도 하면 인생에 다시 없을 기회예요. 두 분은 이미 여러 번 집을 살 타이밍이 있었는데 놓쳤겠죠. 뭐 마음대로 하세요. 저야 뭐 하도 부탁해서 나온 거지 두 분 설득하고 말할 그런 이유도 없으니까. 그랬더니 이제 다시 현실로 들어와서 탐정이 황당하네요. 청약을 당첨하려고 혼인신고까지 한다는 게. 그러니까요. 저도 처음에 믿기지가 않았는데요. 그래서 두 분은 혼인신고 왜 안 하셨던 건데요? 탐정이 딱 물으니까 저희 청약 당첨되려고요. 어차피 점수 낮으니까 추첨제라도 노려보자 싶었어요. 근데 혼인신고 안 하면 무순위 추첨제도 각 2번 청약 넣을 수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순번으로 그냥 횟수를 더 넓히자 이런 식으로 했던 거죠. 그래서 브로커 말대로 하신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남편이 집에 와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생각 좀 해보겠다고 해서 와요. 그래갖고 여보, 나 그냥 그 여자랑 혼인신고 할까? 미쳤어? 아니 집 때문에 다른 새 딸린 여자랑 혼인신고하는 게 맞는 말이야? 했더니 나도 싫어. 근데 없잖아 방법이 지금. 방법이 왜 이거밖에 없어? 청약이 한 10번이고 20번이고 넣으면 되잖아. 우리 애도 없는데. 우리 이미 다 해봤잖아. 몇 년 동안 해봤는데 안 됐잖아 지금까지. 여보 그래도 이건 아니지. 생판 모르는 여자가 그 여자가 자기 와이프 되는 건데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아? 그랬더니 이제 유나야 그냥 그건 형식적인 거고 그냥 우리가 청약을 위해서 하는 계약이라고 생각하는 건 어떨까? 어차피 나중에 이혼 절차도 밟을 거고 정신 차려. 이거 전입신고처럼 간단한 거 아니야. 이거 혼인신고야. 평생 기록에 남는 거야. 그때 이제 알아 자기야. 근데 잘 생각해봐. 우리 이번 기회 놓치면 평생 집 못 사 진짜. 이 집 놓치면 우리 죽어. 후회할 거라니까. 난 그래도 좀 상식적인 방법을 좀 찾고 싶으니까 하는 말이야. 이제 아내가 이제 반대를 하는 거죠. 상식이 안 통하는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 지금. 이제 남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내 월급 381푼도 안 쓰고 10년을 모아봐야 4억 5천이야. 근데 너도 알잖아. 10년 뒤에 4억 5천으로 엄두도 못 낼 거라는 거, 집값. 부모 도움 없이는 죽었다 깨어나도 집 한 채 못 사, 우리는. 한 번만 해보자. 우리 한 번만 해보자. 악마와의 그런 어떤 계약을 하는 걸로 이제 아내는 이제 마음이 찹찹해진 거죠. 그래갖고 이제 계약하러 가요. 그래갖고 이제 여자가 애를 하나 데리고 와. 죄송해요. 첫째랑 둘째는 돌보에 맡겼는데 막내는 아직 어려서 돌보에 못 맡겼거든요. 죄송합니다. 계약하는데 시끄럽게 해서 죄송해요. 이제 그 여자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애기 엄마가 수급자예요. 여자가 또. 애기 엄마가 기초생활수급자인데 혼자 알바 뛰면서 애 셋을 키우느라 얼마나 애먹는지 몰라. 자기 좋은 일 하는 거야 진짜. 네, 그럼 여기 이제 계약서 한번 읽어보시고 사인하시면 됩니다. 그치. 서로가 서로에게 서로 윈윈이다 생각하면 돼. 이제 부동산 아줌마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에게 니즈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애 엄마 이름이 수란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자 수란 씨는 여기다 사인하면 되고 그 두 분은 이제 여기다 사인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그 수란 씨가 애 엄마가 덕분에 진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당신 덕분에 저희 반지하에서 탈출할 수 있게 됐어요. 애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피부에 아토피도 생겼는데 돈 보태서 애들이랑 이제 같이 살 집 방 구해보려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그 여자한테 좀 돈을 좀 띄워주나 봐. 거봐 여보 내가 좋은 일 하는 거랬잖아. 네, 잘 부탁드려요. 이제 아내는 찜찜하지. 내 남편이 딴 여자랑 혼인신고를 하니까. 지금부터는 혼인신고부터 청약 시점까지 제가 다 케어를 해드릴 테니까 일정에 따라 움직여 주시면 돼요. 아셨죠? 네. 그래갖고 이제 삼촌 그거 오상. 근데 이제 집에 왔어도 아내는 찜찜하니까 이제 그날부터 계속 생각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집을 사는 게 맞는 거야 싶어갖고 이제 이상하다 싶어갖고 이제 남편한테 전화를 해요. 며칠 있다가 여보 안 되겠어요. 그냥 이거 하지 말자 했더니 이제 와서 무슨 소리야.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
혼인신고 다 했어. 이미 끝났어. 그렇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는 떠나갔고 남편은 청약 신청을 했습니다. 자, 청약 당첨 발표. 자, 두근두근 됐는데 됐어 당첨이 돼가지고 그 아파트 신축 아파트 당첨이 딱 된 거야. 여보 이거 된 거 맞지? 둘이 막 이제 진짜 현실 부분을 이렇게 안았어. 그 수란 씨 말고 그렇게 힘들었던 청약이 한 방이 됐어요. 그래갖고 이제 막상 당첨되고 보니까 세상이 내 편이 된 것 같긴 하더라고요. 계약금이 이제 분양가 20%니까 8,700이고 그럼 집주인한테 말해서 이 집 보증금을 전세 자금 대출로 돌릴까? 아 근데 진짜 이런 고민하는 것도 진짜 너무 행복하다. 남편이 막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 그렇게 좋아? 당연하지. 근데 이제 갑자기 전화가 띠리링 와. 따라랑 하니까 이제 네 수란 씨. 네. 근데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제가 지금 거기까지 가는데 30분 걸리는데.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울지 말고 기다리세요. 네 그러면 뭐야 왜 이 시간에 밤에 잠자기 전에 전화를 한 거예요. 수란 씨가. 막내가 열이 40도가 넘는데 당장 병원 가야 되는데 애들 돌봐줄 사람이 없다나 봐요. 뭐 내가 금방 갔다 올게.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때부터 이제 예 수란 씨. 예 수란 씨. 수란 씨. 네? 싱크대 하수관이 터져요? 야 사람 부르면 되지 왜 이 사람을 불러? 참 그 여자 대단하네 진짜. 가서 손만 보고 올게요 뭐. 그 수란 씨는 도대체 아는 사람도 없대. 뭐만 하면 당신을 불러. 네. 그러니까 동네 이상한 지 얼마 안 돼서 아는 사람이 없나 봐. 지금 왜냐면 반지하에서 나왔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그 여자가 신경 써서 걸리적거리던 찰나에 그 여자한테 전화가 왔어요. 근데 이제 아내가 남편 씻어 들어갔을 때 수란 씨 딱 뜬 거 뭐 여보세요? 그랬더니 여보세요 거기 진호 씨 전화 아닌가요? 그랬더니 맞는데요. 오늘은 또 왜 전화하셨어요? 이제 아내가 이제 수란 씨한테 그러니까 할 말이 있어서요. 그랬더니 무슨 할 말이요? 솔직히 불씨 이렇게 매번 전화하는 거 준호 씨 불러내는 거 저 진짜 불쾌해요.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중요한 일이 아니면 이번 그냥 끊을게요. 그랬더니 저기요 저 아파트 명의 때문에 전화한 건데요. 또 하필이면 중요한 전화네. 그래갖고 이제 시행사에서 우편물이 왔는데 중도금 대출 시행 전에 부부 공동 명의로 할 건지 안내하라는 동기 등기라서요. 준호 씨가 보시라고 처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전화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남편이 그때 씻구나. 수란 씨, 이제 줘봐. 그래갖고 정말요? 네. 알겠습니다. 금방 갈게요. 여보, 나 갔다 올게. 싸싸싸 이제 막 그러고 가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때 되돌려놨어야 되는 건데 이제 아내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현실 탐정에서 이제 탐정한테 이렇게까지 왔었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이 지경까지 오셨는데 이제 어떻게 하실 작정이세요 지금? 그랬더니 상간소송도 법적 배우자는 그쪽이라서 지금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왜냐면 혼인신고는 그 여자랑 했으니까 그 여자 입장에서는 내가 상간녀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애매한데요. 그랬더니 제가 지금 그게 너무 혼란스러워요. 그랬더니 그러게요. 일단은 좀 더 생각을 해보죠. 그렇게 서로에게 개운하지 못한 결과를 안고 돌아간 의뢰인. 하지만 얼마 후 네? 끝까지 아니라고 했다고요? 네, 자긴 죽어도 바람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남편한테 탐병 결과를 알려주니까 이제 남편이 따지니까 남편이 그거 오해야. 다 동정심이라니까. 근데 뭐? 내가 다 확인했는데 당신 왜 인정을 안 해? 어린이 선생님도 당신이 그 여자 남편으로 알고 있다며. 당신이 말을 거짓말하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 말을 믿어? 그러니까 이제 진짜 아니라니까. 그냥 그 여자가 혹시라도 마음 바꾸고 우리 아파트 청약 깨버린다고 할까봐 육아 좀 도와주고 그냥 기분 좀 맞춰준 것 뿐이야. 진짜야. 그래가지고 그 동네에 손잡고 팔짱 끼고 다녔어? 아빠 행세까지 하고? 어떻게 마음 없이 그렇게까지 할 수 있어? 그냥 인정을 해. 솔직하게 마음 있다고. 그랬더니 진짜 아니라니까. 그 여자 지금 난리도 아니야. 혼인신고까지 하고 내가 세대주가 되는 바람에 수익이 잡히니까 수란 씨가 지금까지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로 받던 혜택들이 다 끊어져갖고 정작 애들이랑 생활비가 없어서 생활을 못하고 있대. 그래서 이제 남편 카드값도 이제 많이 나왔던 이유가 그 여자 생활비가 없으니까 이 남편이 생활비도 좀 준 거야. 근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혼인신고하고 나서 수란 씨 전화가 왔을 때 이제 남편이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수란 씨가 남편한테 전화를 해요. 저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저 너무 힘들어요. 저 기초생활수급비가 안 들어오면요. 저 애들 셋 키우기 너무 힘들어요. 원상복구 해주세요. 저 그냥 이거 안 할래요. 막 이제 어떻게든 되돌려주세요. 이제 안 하겠다고 그래. 그랬더니 수란 씨 이제 와서 이러시면 어떡해요. 돈 받고 집도 옮기셨잖아요. 다 알고 계약하신 거 아니에요? 이거 계약 위반이에요. 위약금 있는 거 아시죠? 저 그런 거 모르겠고요. 지금 당장 제 배 풀칠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됐어요. 저 그냥 당장 이혼해 주세요. 이제 수란 씨가 먼저 이혼을 요구했어요. 잠깐만요. 그럼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수란 씨한테
큰 도움 못 되더라도 어쨌건 생활비 조금이라도 좀 보태드릴게요. 돈 들어가는 거 제가 할 수 있는 거 좀 뭐든 할 테니까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제발요. 파기하겠다고 하지 말아주세요. 남편이 매달려요. 그래서 지금까지 남편은 그 여자의 남편 행세를 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래갖고 탐정가 다시 찾아서 아니 이거 뭐 두 집 살림도 아니고 진짜 못 참겠더라고요. 남편 말도 믿기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결국 그 여자를 찾아갔어요. 그래도 이제 찾아가요. 그 여자 수란 씨를 했더니 수란 씨 덕분에 저희 청약 당첨도 되고 많이 감사하고 있어요. 이제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수란 씨한테 잘해야겠다는 생각도 하고요. 근데 분명히 우리 서류상으로만 혼인신고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선 도대체 지금 이제 와서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저 진짜 많이 참았어요. 준호 씨 계속 불러냈는데 제가 못 본 척 했고요. 근데 진짜 생활비까지 받아가면서 하는 건 좀 아니지 않아요? 이제 딱 그렇게 얘기하니까 수란 씨가 얼굴색이 처음에 어떤 죄송해요 애가 많이 울죠 그런 수란 씨가 아니야. 이제 많이 기세등등해졌어. 좋겠어요. 이런 좋은 남편 얻어서. 아시다시피 저 어린 나이에 결혼해서 이혼해서 힘들게 살았거든요. 혼자 애 셋을 먹히고 입히느라 정신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살겠거니 했는데 준호 씨 같은 남편이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왜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런 게 있잖아요. 그늘 생기면 안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전 남편이 변변치 않아서 처음으로 남자한테 의지하고 같이 살아보고 싶다 생각을 해봤거든요. 준호 씨한테서. 혼자가 아니라 둘이란 생각이 이런 거구나. 둘이서 애를 케어하니까 생각보다 육아가 어렵지 않네. 여자 혼자 산다고 무시당하지도 않고.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준호 씨 제 남편이에요. 이제 아내가 흥분해서 이러니까 다른 거 남편 닮는 거 아니잖아요. 잠깐 빌렸으면 어때요? 어차피 법적으로 부부인데 제가 안 그래요? 이제 수란 씨가 딱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당신 미쳤어? 지금 서류상으로 부부인 거 진짜라고 착각하나 본데 이게 철저하게 지금 이거 계약이야 계약. 이제 아내가 이제 흥분을 하는 거야. 서로 원하는 걸 줄 수 있는 게 부부 그런 거 아니에요? 전 준호 씨한테 원하는 걸 줄 수 있는데 그쪽은요? 준호 씨가 원하는 걸 줄 수 있는 거 뭐 있어요? 딱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도대체 뭘 이렇게 뻔뻔하게 나와요? 그랬더니 저희 잤거든요. 준호 씨랑 나랑. 준호 씨는 밤에도 참 다정하던데.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야. 증거 있어요? 못 믿겠으면 말고요. 그래갖고 탐정을 다시 찾아온 거야. 아내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너무 답답해요. 진실을 알아야 모든 결정을 할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남편은 당당하다고 그 집에서 들락날락거리고 그 여자는 이제 눈치 1도 안 봐요. 어떡하죠? 야 이거 진짜 골치 아픈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그 여자도 휘둘리는 것도 남편도 감사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남편을 정리하는 게 맞는 상황인데 근데요 제가 지금 남편이랑 헤어지고 싶은 게 아니라 진실이 뭔지 궁금해요. 남편이 정말 바람이 났는지 이게 궁금해요. 저희는 의뢰인의 부탁대로 두 사람이 무슨 사이인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수상하고 찜찜한 싱글맘에 대해서 더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싱글맘을 막 추적해서 보는데 이제 서울 엄마 이제 그래서 서울 엄마가 이제 수란 씨한테 지금 어린이집 가? 했더니 네. 참 하원도 서울 아빠가 시켜? 했더니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이제 동네 사람들한테도 이 남편이 있는 척을 하는 거야 이 여자가. 좋겠어 자상한 남편이 있어서. 그이가 좀 자상하긴 하자. 그러면서 이따 봐 이런 식으로 동네 사람들한테 남편의 모습을 이미 자기 남편인 것처럼 준호 씨를 다 이미 얘기를 해놓은 상태인 거야. 이웃들도 서울 아빠라고 하는 게 남편분 오늘도 이 집에 들르겠는데요. 일단 지켜보자고. 그래갖고 이제 준호 씨 왔어요. 진짜 그 남편이 가요. 했더니 자 들어가자 했더니 맞다. 이제 남편이 애 하원을 하나 해가지고 오면은 애 둘을 이제 데려가면서 수란이가 데려가면서 그 애를 맞다 지율이랑 한율이 학원 근처에 가서 끝나는 시간 맞춰서 픽업 좀 해다 주세요 부탁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또 남편이 그 애 나머지 셋 중에 하나에 픽업하고 둘을 또 픽업하러 가요. 싱글맘의 부탁대로 아이들을 픽업하러 가는 의뢰인 남편 완전 가불관계더라고요. 근데 이제 참 왔어요. 고마워요 준호 씨. 다른 날에는 참 이것 좀 그러면서 이제 음식물 쓰레기랑 쓰레기 뭐 재활용품 이런 거 다 이 남자한테 시키는 거야. 싱글맘이 시키는 심부름에 가사의 쓰레기 버리는 등등 남편은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죠. 근데 저 정도면 남편 아니에요? 이제 조수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주 제대로 부려먹는데요. 그러게 자연스럽게 싱글맘 집으로 들어가는 의뢰인의 남편. 어떡하죠? 이제 집에 들어가서 이제 뭐 하는지 안 보이는데요. 잠깐만 과연 의뢰인의 남편은 아내에게 했던 말처럼 진짜로 청약 당첨이 취소될까봐 두려워서 수란 씨에게 끌려다니고 있던 걸까요? 불 껐는데? 근데 남편 아직 안 나왔잖아요. 뭐 하는 거지?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남편이 집에 늦게까지 들어와요. 했더니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지금?
뭐 하는 거, 어디 갔다 왔어? 또 그 집 갔다 왔어? 그랬더니 아니 그게 아니라 걔가 오늘 생일이어가지고. 생일인데 걔가 네 자식이니? 네 자식도 아닌 새끼들의 생일을 네가 왜 챙기고 있어? 그랬더니 그게 오라 그래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간 건데. 근데 그러니까 당신이 왜 그러냐고 해서 이제 아내가 이러면서 이제 갑자기 쓰러져요. 아내가 남편 앞에 쓰러져요. 그래서 응급실로 왔는데 이제 그 응급실에서 이제 남편이 아내한테 얘기해요. 그 여자가 협박했어. 지금 당장 안 오면 아파트고 뭐고 다 그냥 불어버리고 그냥 파기한다고. 그래서 그 아파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거야. 여보 진짜 미안해. 지금 그 아파트 때문에 나 이렇게 아파서 쓰러져 있는 거 안 보여? 그 아파트가 나보다 더 중요해 당신? 근데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 현실적으로 지금 선택해. 나야 그 여자야. 그러니까 이제 그만 좀 해. 나만 잘 살자고 그래? 너도 번듯한 집에 살고 싶다며. 지금 그 청약이 나 때문이라는 거야? 근데 이제 그러면서 또 병원에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좀 믿어달라는 얘기야. 나도 알아 그 여자 이상한 거. 그냥 우리 이혼시키고 발악하는 것도 나도 알고 있고. 근데 내가 떳떳하잖아. 나 그 여자랑 진짜 아무 일도 없었다니까. 그걸 아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행동하니? 그랬더니 그럼 어떡해? 그럼 다시 아파트 없던 일로 행동해? 입주하고 1년만 더 참으면 되는데 조금만 참자. 시세 차이만 5억이라니까. 당신이나 나랑 10년을 죽어 모아야 그 5억도 못 모아. 그러니까 여보 조금만 참자. 그러니까 이제 다시 탐정한테 아내가 막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그래요? 근데 남편분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좀 보시겠어요? 그래갖고 이제 사진 뭘 보여줘요.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남편이 자리에 없었어. 근데 이제 새벽에 그날 갑자기 사라진 남편이 어디 갔었냐 해서 봤더니 남편은 회사 일찍 갔다고 했는데 그날 알고 보니까 그 여자 집에서 있었던 거야. 그러면서 이 남편이 이제 그 여자네 집에서 나오면서 안아주는 것까지 여자가 보게 됩니다. 그 장면을 그걸 포착을 한 거야. 탐정이 사진 찍은 거죠. 그래갖고 이제 그걸 보고 나서 탐정한테 이 아내가 탐정님 저 결정했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그래갖고 이제 결정은 어떻게 했냐면 그 수란 씨 집으로 찾아가요. 그래갖고 똑똑똑 누구세요? 이제 수란 씨가 딱 보니까 위장 결혼으로 청약 당첨이 됐다는 신고가 들어와서 조사하러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실례합니다. 그래서 방을 막 들어가서 이제 그 조사단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막 검열을 시작하게 해요. 근데 저기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거 이러시면 안 되는데. 그랬더니 이제 의뢰인은 결국 고민 끝에 남편과 수란 씨를 부정 청약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이제 집에 와서 남편이 노발대발 나는 거지. 너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됐어? 내가 아니라고 몇 번을 말했어. 나 알아. 당신이랑 그 여자랑 잔 거. 유나 그거 오해하지 마. 그냥 그 여자가 그냥 피곤해서 그날 잠깐 잠만 잔 거야. 아무 일도 없었어. 진짜 잠만 잔 거야. 야, 너 새삼스럽게 왜 그래 진짜. 상상하던 걸 내가 눈으로 보니까 알겠더라. 내가 그동안 얼마나 현실을 피하고 살았는지, 우리가 그깟 아파트 때문에 얼마나 추잡한 짓을 하고 살았는지 보고 나니까 알겠더라. 이렇게 다 망가진 상태로 그 집에 들어가면 의미가 있어? 준호 씨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해? 그렇게 들어가면 우린 그 아파트에서 행복하게 부부 생활을 할 수 있을까? 딱 그렇게 하니까 그럼 너만 빠지면 되지 왜 나까지 끌어내? 남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내 아파트는 그렇게 네 마음대로 그렇게 뺏어가? 돌려내 내 아파트! 너 나한테 마지막 그 아파트가 나한테 기회라고 했어 안 했어? 마지막이었다고! 이제 남편이 막 소리를 질러요. 당신 정말 미쳤구나. 그래서 이제 아내가 이제 짐을 싸고 나가요. 그래서 이제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네. 네, 정준호입니다. 아니라니까요. 우리 진짜 결혼한 사이 맞고요. 제 아이들 맞다고요. 우리가 우리 집 살려고 하는데 도대체 왜 이러세요? 남편은 끝까지 연기를 하는 모습을 보고 아내가 짐 이렇게 트렁크 끌고 오면서 진짜 미친놈 같네 이러면서 이제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면서 나옵니다. 그래갖고 다시 탐정을 찾아와요. 그랬더니 탐정이 잘하셨어요. 후회하진 않으세요? 남편분도 아파트도. 아니요. 저 엄청 속 시원해요. 결국엔 다 제 인연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차라리 이번 일로 그 사람의 몰랐던 진면목을 알게 돼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저 아직 법적으로 미혼녀예요. 뭐 새롭게 열심히 살아봐야죠.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내가 짐을 끌고 나가는 모습으로 끝나요. 서로 행복하게 살기 위해 간절히 원했던 그 아파트. 하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얻으려 했던 그 아파트가 결국 행복했던 부부를 갈라놓고 말았다는 건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로 첫 번째 사연이 끝납니다.